지금 이렇게 탁 헌해도 딱 또 봉지 싸고 나면 이게 하얗습니다. 봉지로 다 꽉 차 있어요. 풀 한 개도 없잖아요. 싹 도다리처럼. 저쪽 밭 보시면 저건 바닥에 풀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저분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놓은 배밭에 좋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어떤 게?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일부러 기르는 분도 계세요. 왜 배는 다 사람이 해야 돼요? 저 신고라는 품종이 그래요. 신고라서 그런가? 신고라는 품종이 꽃가루가 적습니다. 복숭아도 차돌 복숭아 있죠. 네. 그게 꽃가루가 안 나와요. 걔네도 수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저기 벌로 수정을 하는 데들은 그 꽃가지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수분수들을 꽂아줘야 돼요. 중간에. 그리고 여기 이제 벌들 사다가 방사해놓고 하니까 또 저기 그 수정 기간, 꽃 개화 기간에는 살충제도 되게 선택적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뭐 파만농 제품으로는 뭐 세티스나 아니면 뭐 그리고 저기 히든키 그거잖아요. 그것도 벌에 안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벌 자체가 워낙 예민해서 뭐 벌은 물만 맞아도 도질된다고들 하니까. 근데 그건 익사입니다. 익사. 그러니까 물만 없어도 괜찮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먼 길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나주시 봉황면에서 금봉 팜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기 전북대학교 농가대학을 나와서요. 지금은 여기에서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배 같은 경우는 우선 1차적으로 흑성병을 잡지 못하면 배 수확을 원활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거는 흑성병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깍지벌레나 꼬마 배나무 이, 뭐 그 다음에 뭐 나방류 이런 것들은 저기 방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흑성병은요, 그 배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흑성병을 방제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수확량 또는 농사의 성패가 갈리는 거거든요. 흑성병이라는 거는 지금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발병 조건이 20도씨 이하 저온에서 그리고 수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유지가 되면 그 포낭이라는 곳에 그 흑성병 포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펑 터지면서 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흑성병 그렇게 확산된 포자가 연한 줄기나 아니면 과에 붙어서 약 5일에서 길게는 15일 이상까지 잠복을 거치고 그리고 걔네들이 점점 세포를 침식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맣게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방치했을 때 그 거기에 과피를 이제 세포를 다 죽이게 되면 거기가 딱딱해지고 과가 크면서 그 부분은 생장을 못하기 때문에 별처럼 찢어지기 때문에 흑성 검은 별 무늬병이라고 합니다. 개화기에는 살균제 사용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존에는 나주는 공식처럼 개화기에 쓰는 약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약들의 대부분은 그 EBI계 제품이나 계속 사용되어 왔는데 그게 효과의 한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만동에서 출시된 만데스라는 제품이 만데스트로빈이라는 스트로비눌린계 약으로서 개화기에 쓸 수 있는 좋은 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처방을 해왔고요. 또 지금 계속 지켜본 결과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 인공 수분 기간에도 개화기 기간에도 만데스를 처방을 했고요. 향후에도 만데스는 중간에도 사용하셔도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후에 2차까지 처방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저기 흑성병을 기본으로 하고 갑니다만은 배는 제일 중요한 병 중에 또 하나가 있지 않아야 될 게 적성병이에요. 근데 나주시에는 그동안 적성병을 신경을 쓰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병은 향나무라는 매개나무에서 발생을 해서 배나무에 옮겨지는 거기 때문에 나주시는 나주시 조례상 향나무를 함부로 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향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도시에서 뭐 귀농을 한다든가 귀촌을 하신 분들이
그냥 조경 목적으로 심어놓으신 데서 번져가고 있고, 그게 지금 한 불과 2년 전부터 과에 피해를 주고 그 농사에 피해를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성병 방제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선 개화기 때 아까 뭐 여러 가지 약 종류를 썼습니다만은 그 적성병에는 EBI계 제품들이 효과가 다 좋고 등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파만농 제품으로는 질주나 아니면 뭐 푸르미 이런 제품들을 그 다른 약과 혼용해 가지고 그 간격을 두고 살포를 하도록 제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병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지방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내려오고, 배 농가 입장에서는 가장 지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방제를 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농가들의 인식도 좀 낮고요. 그래서 교육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나주에서 3가지 제품을 농가한테 보조로 지급을 해줬고요. 농가들이 지금 2차까지는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리 성분하고 마이싱 성분이 섞여진 약을 지급을 했고, 또 2차 약으로는 옥솔린산이라는 세균성 병에 효과가 있는 약을 줬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그 세리펜이라는 약인데 그 제품 미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 약들은 되게 항생계통 약들은 그 효과가 짧아요.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생물 제제의 특징이 미생물이 활성되는 동안에는 계속 효과를 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생물 제제이기 때문에 다른 항생계통 약하고 혼용만 안 하면 그 효과가 굉장히 좋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제품이든 간에 혼용도 뭐 용이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세리펜이라는 약을 이번 3차에 지급이 된 거를 사용하게끔 하고도, 그다음에 그 후에 포장 관리를 위해서 한두 번 정도 더 처방을 해볼까, 지금 그런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배나무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방제를 해야 될 충이 깍지벌레하고요. 그 다음에 꼬마 배나무이라는 충이 가장 문제고요. 그 외에 나방류도 방제를 적시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지금 나주가 배농사를 시작한 지가 약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됐고, 그 또한 나무 또한 다 20년 이상 된 고목이란 소리예요. 그 고목들 나무는 조피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그 틈새에 깍지벌레가 서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방제를 했을 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거는 조피 제거를 하는 게 좋은데, 여기 일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작업을 디테일하게 하는 농가들은 없어요. 그래서 약으로 방제를 하는데요. 그 약을 적시에 계속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깍지벌레의 효과가 가장 좋을 때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깍지벌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2, 4, 6, 8 짝수달 말 호수달 초쯤에 방제를 하시는 게 효과가 높다고 해요. 그 이유는 그때 얘네들이 변태 기간입니다. 그 알에서 유충, 유충에서 성충, 번데기 탈피를 하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방제를 집중해서 저는 처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충들이 번데기나 유충으로 서식을 하다가 배나무에 올라가서 가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장 내 토양에 그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기후가 바뀌고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꼬마 배나무의 발생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배나무의 발생이 너무 빈도가 높아져서 농가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어요. 또 얘네들은 저온성 해충이라 보니까 겨울철에 월동하고 봄이 되면 까내서 어느 정도 세대 교체를 거친 다음에 사라질 수 있는 충들이었는데, 지금은 봉지를 싸고 여름이 돼서 뜨거워질 때까지 얘네가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꼬마 배나무의 방제는요, 깍지벌레와 꼬마 배나무의 약들은 겹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파만농 제품으로는 뭐 타이틀이라는 제품, 그다음에 트랜스폼, 오신 이런 등등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농가들이 따로따로 사용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염려는 없고요. 그 한 가지로도 방제가 충분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을 깍지벌레하고 병행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거나 아니면 심할 때는 그 약에다가 돌격대나 이런 그 피레스로이드계 제품을 섞어서 속효성을 좀 나타내게끔 해서 방제가 빨리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차입니다. 나방을 방제를 잘 해야 배를 생산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농가들은 아직까지는 나방 피해에 대해서는 큰 게 와닿지 않나 봐요. 그래서 나방 방제를 그렇게 잘 하진 않습니다. 근데 봉지를 싼 이후에 심식나방이나 이 성충이 단맛을 보고 봉지가 이렇게 배가 커지면서 봉지를 밀고 나오면 이 여기를 갖다가 옷을 뚫고 모기가 물듯이 배를 이렇게 흡집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골아가지고 나중에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방 방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농가들은 아직까지는 좀 봉지 싼 이후에 방제나 이런 것들에 되게 막 신경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봉지 싼 이후에 방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초기에 빈도를 낮춰야 나중에 방제가 더 용이하다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과 후에 바로 저는 나방약이 처방이 나갑니다. 그때는 또 백할무늬 밤나방이나 아니면 심식나무 순나방류의 나방들이 그 순이나 그다음에 과를 거기다 알을 까고 그 애벌레가 그 가해를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저 펌한동 제품도 중에 좋은 게 그동안 계속 믿고 써온 약이기도 하고요. 그 알타코아나 아니면 라피탄 이런 제품들을 그 번갈아 가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방 방제를 잘 하셔야만 나중에 내가 키운 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화는 무향입니다. 향기가 없는 꽃이에요. 그리고 뭐 이거는 쓰셔도 없는 대밭에 개화기 약을 하잖아요. 와 이쁘다 해서 냄새 약 냄새 맡는 겁니다. 네, 이 개화기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시는데 그 처음에 이제 배 가지에서 인편이라고 해서 이게 나와서 인편이 이게 벌어지거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순하고 같이 나와요. 근데 그 꽃들을 다 우리가 해서 수정을 해서 일일이 다 달면 나중에 선별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꽃 보면은 보통 일본가 같은 경우는 잘 쓰진 않아요. 왜냐면 세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정형가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갖고 상품 가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배는 대과는 될 수 있지만 상품으로 만들기는 좀 모양이 안 이뻐서 보통 2번에서 한 5번 사이 정도를. 또 그 뒤에 나온 것들은 보시면 꽃이 작고 씨방이 작아요. 보세요. 나중에 나온 애들이 이렇게 작죠. 씨방이. 꽃을 보시면 밑에 처음 나온 꽃들은 이게 씨방이 크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온 뒤에 나온 이제 그 여기는 후배라고 하거든요. 그냥 후에 나온 배를 해갖고 이런 애들은 만약에 배가 수정이 돼서 키워도 대과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암술이 그 안쪽에 있고요. 그 여기가 씨방이거든요. 네네. 얘가 과일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면. 근데 얘네가 보면은 그 먼저 나온 것들은 씨방이 좀 커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것들은 이게 이렇게 좀 작죠. 이런 거 보시죠. 네. 인제 나왔잖아요. 작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은 나중에 수정이 돼도 대과로 키우기가 힘들어요. 좀 작게 나오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냉해를 받았잖아요. 갖고 그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과에다 수정을 못 달았어요. 그래서 뒤에 나온 이제 후배들을 수정을 시켜서 걔네를 배로 생산을 했거든. 한 지금 몇 년 정도 됐어요. 저기 기후의 변화인 것 같은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나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쪽도 엄청 심해서 충청 이남 쪽으로 해가지고 다 서리를 맞아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었어요. 냉해 피해라는 건 뭐냐면 이 서리가 내려서 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씨방이 죽습니다. 씨방을 그때 면도 칼로 이렇게 딱 나눠서 보면 아니 까맣게 죽어 있어요. 갈변돼 있고 까맣게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싹 다 서리에 의해서 우리는 탔다고 표현하는데 다 죽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시기에 꼭 그 꽃샘추위와 맞물려 가지고 꼭 그게 이상하게 한 몇 년간 계속 그게 악순환이 됐어요. 아니, 계속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엄청 고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우리가 만개 한 60%에서 6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수분이 들어가요. 인공 수분이. 근데 그때쯤에 맞춰서 서리가 내린 거예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까지 수정이 굉장히 꼭 냉해뿐만 아니더라도 뭐 기후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력이 너무 좋아도 나무의 수정률이 떨어집니다. 예. 그리고 세력이 너무 좋으면 정과율이 떨어집니다. 네. 그 이상하게 그런 것들 맞물려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올해 지금들 농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기 농가분들한테 인사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꽃을 혹시 화사하고 이게 배밭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이제 강들 산이 다 이렇게 초록으로 변해가고 이런 또 좋으면 좋은 계절, 힘들면 힘든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농가분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저기 농사하시느라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농가분들 가까이에서 항상 함께 명품 배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농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농가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